에, 일단 뭐 SIFM이라는 요 약자고요. 제나이저 인터모듈레이션 앤 프리퀀시 매니지먼트라고. 일단 무선 마이크 쪽은 일단 인터모듈레이션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 중에 F1이 800메가고, 여기 보면 이제 2캐리어가 있다고 치고, F1이 이제 800메가짜리 원 캐리어가 하나 있고 801메가짜리 이제 원 캐리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CW, 그러니까 사인파로서 800메가하고 801메가 두 가지의 사인파가 어떤 믹서든지 아니면 뭐 앰프든지 일단은 비선형성을 모듈이라든가 장비를 통과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원래 하모닉은 기본적으로 그 사인파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가 있을 때 이거의 배수로서 이제 하모닉이 생기죠. 2차 하모닉, 3차 하모닉 해가면서. 그러니까 800메가의 2차 하모닉은 1.6기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4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옆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CW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여기가 이제 DC고, 그러니까 0Hz고 있으면 똑같은 간격으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하모닉이 생겨요. 이거는 일반적인 하모닉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이제 옆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800메가면 이제 여기 801메가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801메가에 대한 하모닉도 당연히 여기 똑같은 배수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여기 보면 EF1 해서 1.6기가에 하나, EF2 해서 1602메가에 하나, 그리고 3F1 해서 2400, 3F2 해서 2403, 이렇게 하모닉에 대한 주파수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하모닉들이 이제 어떤 앰프나 아니면 믹서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서로 마구마구 섞이게 되죠. 그렇게 섞이게 돼서 생기는 하모닉들이 다음에 이제 열거가 돼 있죠. F1하고 F2가 합쳐져서 1601이 하나 생기고, F2에서 F1이 빠져서 1메가가 생기고, 즉 여기가 제로라고 볼 때 F1이 여기 있고 F2가 여기 있으면 얘 두 개가 합쳐져서 이쪽에 F1, F2가 생기고, 얘 두 개가 빼진 게 여기 이렇게 F2-F1 이렇게 생깁니다. IM3는 이렇게 생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의 2차 하모닉에서 F2, 이 본인의 주파수가 빠진 주파수가 여기 옆에 뿅 하고 생깁니다. 이게 IM3고요. 실제로 보면 뒤에 이제 그림도 나오는데, 이렇게 펀더멘탈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이만큼 딱 떨어진 곳에 딱 하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EF2, 즉 이거의 하모닉에서 F1이 빠진 게 여기 또 이렇게 샥 하고 생깁니다. 요게 요 두 개가 이제 IM3예요.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IM5는 여기서 정확히 또 그만큼 떨어진 만큼 또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IM3나 IM5가 RF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게 필터로 골라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펀더멘탈에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뾰족하게 자른다고 해도 필터로 요 IM3를 걸러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필터를 뭐 진짜 필터 큐를 뭐 완전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진짜 펀더멘탈 이렇게 샥 골라야 되는 필터가 있다면은 좋은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필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죠. IM3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너무 RF적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죠. IM3, IM5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생기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앰프나 믹서 같이 비선현성을 가지는 어떤 장비를 통과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선현성이라는 거는 보통 앰프 보면은 개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입력이 어떤 X만큼 들어가면 Y가 나오는 게 정확히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건 선형성인데, 실제 앰프가 이렇지가 않죠. 증폭이 되다 보면 이렇게 어느샌가 그 뭐랄까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요런 비선형성을 가지는 점, 요런 점에서 보통 IM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IM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자고요. 일부러 섞기 위한 소자이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송신기가 있고 송신기 안테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송신기가 있고 두 번째 송신기 안테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수신 안테나가 있고 뭐 가끔씩은 여기다가 그 증폭기를 달기도 하고, 또 수신부에 역시 증폭기가 있죠. 이거 이제 수신부, 이제 수신기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송신기에서 출력되는 그 RF 신호는 수신기로도 가지만 동시에 이쪽 송신기로도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뭐 계속 내보낸다고 해서 무슨 다이오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쪽 안테나도 똑같이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이 안에까지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서 IM이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IM이 생기고, 그 IM은 동시에 수신기로 들어가죠. 그런 IM이 있고, 또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도착해서 여기서 생기는 IM도 있습니다. 이런 IM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터가 너무 가깝게, 그러니까 리시빙 안테나에서 너무 가깝게 운영될 때 4m 이내로, 즉 송신기랑 수신기 사이 거리가 4m 이내로 아주 근접했을 때, 그러면 이 앰프 자체가 포화가 돼 버리게 되면 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IM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 앰프 같은 경우에 수신 쪽에서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선형성이 걸리면서 IM이 올라오게 되죠. 원래는 그 앰프 같은 경우에는 IM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이런 그 간격을 두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P1dB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출력이 이렇게 1dB, 원래 나와야 될 출력에서 1dB 떨어지는 점, 이 P1dB를 충분하게 높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4m 이상 가까이 가버리면 요 수신단에서 P1dB를 초과해버리면 거기서 IM이 생깁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의 인터모듈레이션은 두 개 또는 더 많은 트랜스미터가 아주 가깝게 운영이 될 때 30cm 이내에서, 이론상으로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IM의 특징이, 요거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3차항이기 때문에 보통 그 A 플러스 뭐 B 뭐 X제곱 플러스 CX 3승 뭐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요게 이제 펀더멘탈 원래 주파수고, 요게 IM3입니다. X의 3승이기 때문에 원래 게 1dB가 올라가면 요 IM3는 3dB가 올라갑니다. 3배가 올라가죠. IM5는 5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는 조금 증가하는 데 비해서 얘는 팍팍팍팍 증가하다가 막 펀더멘탈보다 커지는 경우는 실제로는 안 생기지만 이론상으로는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나이저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채널당 최소 이 정도의 대역폭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상당히 좀 좁게 잡아준 거고요. 뭐 여기서 뭐 10채널 가지고 뭐 10메가 안에서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려서 찾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대역폭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옆에 그 무한정하게 뭐가 좀 생긴 게 늘어나거든요. 요거 이제 SIFM 설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걸 지금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계산해 보자고 하면은 좀 힘듭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랬다가 8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개면은 이제 딱딱해서 나오죠. 3개면은 얘랑 얘랑 나오고 얘랑 얘랑 나오고 얘랑 얘랑 나오죠. 그럼 4개면요? 5개? 6개? 팩토리얼 개념으로 나갑니다. 8개면은 거의 인간이 계산할 수준을 넘어섭니다. 뭐 1, 2, 1, 3, 1, 4 무슨 비밀번호 맞추듯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이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일단 사용법은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이제 결과 화면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템 뷰를 눌러서 시스템 디자인을 딱 한 다음에 그럼 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넥스트 누르고 시스템을 선택을 여기서 체인지 누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스템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고르게 되면 이제 그 제나이저의 원래 시스템에 맞게끔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럼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직접 바꾸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 파라미터에서 그러니까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마이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뜻하죠. 그리고 스텝은 그 무선 마이크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 그 주파수. 여기서 제나이저는 125kHz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는 스페이싱은 각 채널이 그 점유하는 대역폭. 요거는 지금 한 400k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에볼루션 EW100 경우에 제가 재보니까 400km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2개의 TX가 가지는 IM3가 펀더멘탈이 얼마나 그 많은 대역폭을 이렇게 보장해 줄 건가.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100이고 이게 200이면 심했다. 이게 500이고 이게 501이면 여기 409에 하나 생기고 502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502에 만약에 생겼다고 치고 이 502가 얼마 요 사이 간격을 얼마를 주고 펀더멘탈에 접근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걸 100kHz로 주게 되면은 여기서 100만 떨어지면 펀더멘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100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게 잡아놓은 거죠. 좀 상당히 루즈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펀더멘탈에서 400km면 양쪽 200km를 지금 안에 영향을 받는데 얘가 100만 잡아놓으면 여기에 바로 펀더멘탈이 있을 수도 잡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스페이싱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주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M3 말고 옆에 IM5까지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건 지금 2개의 IM3만 계산한 거고 3개, 즉 펀더멘탈 3개가 만들어내는 IM3까지 넣을 거냐 말 거냐. 보통 기본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체크되어 있고 요거는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드린 거고요.